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무료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금방 흘러가지만 중년 이후에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지루했던 일상이 색다르게 변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삶이 훨씬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인생의 재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작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활기차게 변합니다. 하나의 취미가 지루해지면 또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취미를 통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혼자서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취미 활동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욱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아지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까지 새로운 취미를 찾아 삶에 활력을 더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수영, 필라테스, 등산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걷는 습관을 가져도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체조나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젊게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삶이 훨씬 활기차질 것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두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체력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몸매 관리도 쉬워집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건강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안정됩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 삶이 더 즐거워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즐기려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리 클래스 같은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 참여해보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익히면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악, 영화, 트렌드를 접하면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면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줍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과 친해지려 하기보다 한 명 한 명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여행은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여행을 하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떠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도 즐겁습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해외여행이 어렵다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리, 사진 촬영, 글쓰기 같은 기술을 익히면 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여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기술을 정하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번 도전하고 성공하면 다음 도전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그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고 새로운 변화를 즐겨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편안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명상,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욱 질서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작은 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 삶이 더 즐겁고 보람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적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수록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 행복을 쫓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순간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을 하면서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더욱 재미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결국 인생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 외로움과 고독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더 깊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1.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 패턴 유지.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하루 계획. 혼자 살면 하루의 일정을 오롯이 자신의 리듬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타인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유롭게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나 늦은 밤 좋아하는 책을 읽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의식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혼자라면 오직 나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무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외출하고 쉬고 싶을 때 아무 방해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며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은 혼자 사는 노년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자신의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가구를 만드는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언어를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해소하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2. 경제적 관리와 독립성의 장점.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혼자 살면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필요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활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 독립을 더욱 강화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된 수입 내에서 생활해야 할 때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스스로를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혼자 사는 삶이 줄 수 있는 중요한 만족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 혼자 사는 삶은 소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춘 소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사치나 남에게 맞추기 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재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쓸지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기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맞춘 소비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만의 소비 우선순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후회나 갈등이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소비를 통해 내 삶을 설계하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은 혼자 사는 노년의 또 다른 큰 매력입니다. 이는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의 주도권 확보.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 안정과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재산 분배나 공동 지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여유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주도권은 자신감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을 혼자 책임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며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입니다. 3.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최소화. 불필요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에서 해방. 혼자 사는 삶은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분담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도 큽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갈등 상황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혼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현재의 행복과 불만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는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도와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여유. 혼자 살면 관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다른 사람과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피로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자리나 연락만 유지하며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원할 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강제성이 없는 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계는 혼자 사는 삶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4.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기회. 혼자 살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배우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특히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활동을 이제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높여줍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은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내면 성찰.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찰은 단순한 생각 정리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 성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활동은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목표나 소망을 구체화하는 데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환경에서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기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면 성찰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이런 귀중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성취감. 혼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심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는 일들은 나를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작은 성공들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노년기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 능력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길러줍니다. 혼자서 해결한 경험은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5.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친구와 이웃과의 의미 있는 교류. 혼자 산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들과 교류하고 과도한 의무감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혼자 사는 삶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웃과의 소소한 인사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전화통화는 혼자 사는 삶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교류는 장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는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맺으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로 사회적 연결 강화. 혼자 사는 동안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요가 같은 취미 모임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외로움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적 안정감. 혼자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일상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상호작용이 많은 반려동물은 특히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생기며 이는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쉬는 일상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주며 삶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은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동반자를 얻고 싶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보세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혼자 사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더 행복한 노년기를 설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흐릿해지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지만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며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단 몇 분의 투자로 눈의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10년은 젊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 20-20-20 규칙. 눈의 피로를 줄이는 습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20 규칙은 이러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보고 나면 20초 동안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규칙은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시간의 초점 고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마다 이 간단한 운동을 실행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는 동안 정기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깜빡임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눈의 피로에서 해방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눈 건조 예방. 눈이 건조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알코올처럼 탈수 효과를 유발하는 음료는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눈 건강을 위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영양 섭취로 눈을 보호하는 방법.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 섭취.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특히 망막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고 유해한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또한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소화가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보호하고 노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비타민 어와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등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해 보세요. 이 음식들은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안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어와 오메가-3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하세요. 카페인 대신 허브차로 눈의 순환 개선.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즐기지만 카페인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눈의 건조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면 눈의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경우 이러한 허브차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음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 눈을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녹차는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차를 마시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허브차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간단한 눈 운동과 마사지 방법. 눈 근육을 강화하는 초점 이동 운동. 눈 근육을 강화하려면 간단한 초점 이동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몇 초 동안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먼 물체로 초점을 이동하고 다시 응시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해 장시간의 집중 후에도 눈이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안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깜빡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동작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점 이동 운동은 하루에 2~3번 몇 분씩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이 운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 주위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 눈 주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간단한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눈썹 위와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눈썹 사이의 부분을 마사지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의 피로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즉각적인 시원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따뜻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한 아로마 오일이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하면 더욱 릴렉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 마사지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부어 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눈 스트레칭으로 피로 완화. 눈 스트레칭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꼭 감아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도 눈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이 동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긴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씩만 실천하면 눈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시도하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야를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며 눈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4. 일상에서 눈을 보호하는 습관 만들기. 블루라이트 차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 피로와 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노안과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늦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를 적용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눈을 쉬게 해주세요. 20-20-20 규칙과 병행하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와 주변 조명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눈 건강을 보호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선글라스 착용.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두운 렌즈가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여 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닷가나 눈 덮인 지역처럼 빛 반사가 강한 장소에서도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선글라스를 꾸준히 착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으로 눈의 재생시간 확보. 수면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눈은 활동을 멈추고 회복 시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환경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눈의 완전한 휴식을 돕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며 눈의 재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노안을 예방하고 눈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5. 전문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초기 질환 발견하기.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안과 검사는 단순히 시력 측정을 넘어 망막 상태와 안압, 그리고 각막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안과 검사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조기구나 처방약을 통해 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또한 안경이나 렌즈 처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시력 보조기구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을 통해 눈의 부담을 줄이고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안구 건조증과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조증을 방치하면 눈의 피로감은 물론 시야 흐림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눈물은 즉각적인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라크리시트의 ACRISSE와 같은 지속적인 눈물 공급 장치는 만성 건조증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노안을 교정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은 노안을 포함한 백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옵션을 상담하고 눈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눈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법.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맞춤형 보조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경은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서를 좋아하거나 세밀한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돋보기는 노안으로 인해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도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안구 보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눈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온열 마사지와 습기 공급을 통해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눈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눈의 피로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하세요. 눈 건강은 작은 습관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노안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10년은 더 젊게 유지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더 나은 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눈 건강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